이렇게 탁 해서 이게 좋다면 이게 먹고 저게 좋다면 먹으면 될 것 같았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의 환경은 파괴돼서 먹을 음식이 점점, 저도 지리산 밑에서 자랐지만 지리산 밑에 정도의 음식 아니고는 바깥에서 나는 풀뿌리나 뭐도 다 이제 심지어는 쌀에도 중금속이 오염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기준치 뭐 이하이긴 하지만 파, 마늘, 쌀, 우리가 아이를 유기농으로 키운다는 모든 거에도 조금씩 다 나옵니다. 아쉽지만 이렇게 이게 나오는 것들이 다 중금속으로 누적돼서 카드뮴 뭐 등등등 알미늄 해가지고 토양에 축적되고 반감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토양에서 키운 뭐 것들도 최근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기농 단체 중에 아주 유명한 단체에서 유기농 유정란에 카드뮴이 나와서 난리함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닭을 그렇게 정확하게 키웠지만 쌀을 이렇게 모이를 집어먹을 때 흙을 집어먹지 않습니다. 흙에 있는 카드뮴이라고 합니다. 그 흙 토양까지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오염된 토양을 바꿀 수 없는 다음에는 아무리 좋은 유기농이라도 필터링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파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한 몇 가지 지점만 포인트를 적을 건데요. 현대 비료에서는 미량용소, 미네랄이라든지 마이크로 누트리언트, 미세 원료 영양소가 부족하고요. 잡종이 흔합니다. 순종보다. 잡종에는 영양소가 좀 적게 공급되고 칼로리만 올라가고요. 토질이 붕괴돼서 당연히 영양소가 감소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보시면 토양 자체가 농약과 제초제를 쓰기 때문에 휘발성, 비휘발성 농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뭐 심지어는 인삼까지도 죽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또 딸기를 재배하는 경우도 많이 봤지만 등등등. 그래서 그런 걸 잘 또 우리가 케어해야 됩니다. 미생물까지 손상이 돼가지고 또 장거리 운송을 하다 보면 당연히 감소되겠고요. 이 부분도 너무나 정말 안타깝지만 뒤에 나오겠지만 마그네슘, 아연은 우리 면역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혈관에 너무너무 중요함에도 가공하는 과정에서 다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거의 다. 그 다음에 보시면 흰 설탕에는 마그네슘이 99%가 제거됩니다. 크롬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아연도 너무 중요하고 아연은 잘 아시겠지만 면역에도 1등이고 그리고 남성 정력에도 좋은 거고 아이들 면역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거돼 버리고 특히 유제품은 균질화시키면서 살균하면서 생체에 이용이 안 됩니다. 칼슘이나 뭐 단백질 같이 소화는 되는 것 같이 이제 만들어지만 생체 이용률이 떨어져서 아쉽지만 거기에 있는 영양소가 흡수가 좀 덜 됩니다. 그리고 식품 첨가제, 저는 이걸 너무 많이 알아서 쌈집에 가면 쌈 채소가 신기하게 보셔서 알겠지만 쌈이 싱글싱글하지만 며칠 지나도 계속 이상하게 싱싱해요. 시골에서 보면 나누면 금방 시큼해지는데 알고 봤더니 공부를 조금 그쪽으로 파봤더니 미네랄이 산화시 시큼하게 죽기 때문에 그럼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뿌린답니다. 미네랄 제거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쌈채소가 몸에 뭐 식이섬유는 많겠지만 뿌린 쌈채소를 먹게 되면 아쉽지만 좋은 미네랄은 많이 제거된 상태로 깨끗하게 드시는 거라서 자기가 길러서 빼지 않는 한 실제로는 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쌈채소보다는 조금 시큼한 게 훨씬 더 나쁘지 않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소화력도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화학물질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소화효소가 많이 데미지를 입게 되고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소화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장내 환경도 훨씬 안 좋아서 흡수력도 떨어지고 배출도 덜 되고 계속 독소가 누적되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스트레스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진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스트레스가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칼슘, 마그네슘, 아연, 망간까지 다 소모가 몇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량의 음식을 드시고 심지어는 보충제를 드셔서 충분히 드셨다고 생각함에도 옆집 아주머니하고 한번 싸우고 나면 혹은 부부끼리 싸우고 나면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하면 칼슘, 마그네슘이 금방 소모되는 거죠. 뒤에 나오겠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면역의 아주 주요 요소이면서 또 남성 정력에도 도움이 되는 아연은 몇 분 내로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그 아연이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실컷 아연제를 드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종합 비타민제에 있는 아연이나 등등등. 그래서 좀 더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걸 드신다면 몇 분 내에 태워버리게 되고요. 손톱도 희게 흰 반점이 생기고 다시 영양 흡수가 또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 스트레스가 미네랄들을 다 고갈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몸은 어디든 아프면 근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염증을 제거하는데도 영양소를 엄청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독성이라고 혹시 이제 우리 그 스페셜 프로를 많이 나오는데요. 엄마 독성 쳐보면 알지만 어머님의 모든 중금속이나 독소는 아이한테 반을 물려줍니다. 그럼 둘째 아이는 또 반의 반을 물려주고 셋째 아이는 반의 반. 그래서 다산모 분들이 오히려 독소가 적습니다. 한 명을 낳았을 때 엄마 독소가 아이한테 제대로 첫째 아이들한테 독소를 제일 많이 물려줍니다. 독소를 물려주면서 좋은 영양 상태는 결핍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사용 등 여러 가지 약제들이 아쉽지만 충분히 영양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갈시킵니다. 이제 책에서 이제 따온 건데요. 고혈압 약을 드시는데 뭐가 소모되냐면 부족해지는 영양소 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B군입니다. 마그네슘, 아연, 엽산, 온갖 우리가 드시는 약들 드신다면 특히나 이 기본적인 영양소가 다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비타민 B12, 비타민 D 다 고갈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이나 당뇨약을 드신다면 철저하게 영양이나 식단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족하지 않는 건데 결핍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약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이걸 다 소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교과서를 보면서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이 약을 안 드실 수는 없으니까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환경적으로 독성물질이 또 빠지는데 엄청나게 그러고요. 14번째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엑스레이 한 방 찍으면 비타민 B군이 아연하고 확 날아갑니다. 방사선 피부만 되는 게 아니고 엑스레이 사진 촬영 한 번이 비타민군을 많이 제거하기 때문에 만약에 촬영을 안 하실 수 없다면 하시고 이런 쪽을 보강을 해주면 됩니다. 식단에 좀 보강을 해주셔서 충분히 보충한다면 그나마 피해가 줄 수 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기준이나 세계 기준이 이 레벨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대부분 그게 레인지가 너무 아래이기 때문에 적게 먹어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강이 돼야 된다. 이런 학자분들이 많이 얘기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많이 드셔야 될까? 또 이렇게 산더미처럼 이렇게 드셔야만이 과연 보강이 될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자세히 어떻게 드실까? 어떻게 우리가 선택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는 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